여러분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영양학과 내분비학을 연구해온 68세 전문의 박종혁입니다. 특히 식품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대해 깊이 연구해왔고,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상큼한 오렌지 한 조각, 점심 후 달콤한 망고 한 입, 저녁엔 시원한 리치 한 그릇. 과일이야말로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건강의 상징이라고 믿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잠깐, 과일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걸까요? 사실 이 화려한 과일 바구니 속엔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는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함께 7가지 과일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 이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잠시만요.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모두 어릴 적부터 과일은 건강에 좋다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감기 걸리지 말라고 귤 먹어라. 비타민 많은 사과 먹어라. 라며 과일을 챙겨주셨죠. 그런데 이 과일이 나이가 들면서 또 특정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서 우리 몸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난해 제가 진료했던 68세 김춘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건강에 좋다고 매일 아침 자몽 주스를 한 잔씩 꼬박꼬박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현기증이 심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졌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검사를 해보니 복용 중이신 고혈압 약의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바로 그 자몽 주스가 범인이었습니다. 자몽에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약물의 분해를 방해해요. 그래서 약이 몸에 더 오래, 더 강하게 작용하게 만듭니다. 이건 마치 약을 2배, 3배로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김 할머니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셨고, 오히려 건강을 위해 드신 자몽이 약물과 만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로 62세 이상진 할아버지는 혈액 응고를 막는 와파린이라는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름철에 수박을 매일 드시다가 갑자기 코피가 자주 나고 멍이 쉽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수박에 많은 비타민 K가 와파린의 효과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먹는 과일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분명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좋은 것을 많이 먹는다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것을 적절하게 먹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20대, 30대 때와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소화 기능도 달라지고 약물 대사 능력도 달라지죠. 그래서 같은 과일이라도 어떤 분께는 보약이 되고 또 어떤 분께는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하지만 자몽은 고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수면제, 항우울제 등 300여 가지가 넘는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몽 주스 한 잔만 마셔도 약물의 효과가 3배까지 강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에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하게 높아질 수 있어요. 고칼륨 혈증은 심장 리듬에 문제를 일으키고 심각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73세 정영수 할아버지는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고 투석을 받으면서도 바나나를 매일 드셨다가 급성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신 적이 있었죠.
세 번째 주의해야 할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좋지만 특정 알레르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키위에 들어있는 효소가 알레르기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65세 이미경 여사는 꽃가루 알레르기로 약을 복용하면서 건강에 좋다고 키위를 매일 드셨는데 알레르기 증상이 계속 호전되지 않아 병원을 찾으셨어요. 알고 보니 키위가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는 망고입니다. 망고는 달콤하고 맛있지만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망고는 당 함량이 높아서 혈당 조절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들은 망고를 드실 때 양과 빈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자두입니다. 자두는 변비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자두의 소르비톨 성분 때문에 폭통과 설사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의 두 얼굴에 대해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과일, 그리고 가장 익숙해서 더 위험한 과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과일의 이로움은 취하고 해로움은 피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들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 자몽. 비타민C의 왕, 아침 식탁의 단골 손님. 그런데 이 상큼한 녀석, 약을 먹는 분들에겐 비밀 요원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몽 속에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를 마치 스파이처럼 무력화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자몽이 약의 분해를 방해해 약이 몸에 더 오래 남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고혈압 약이 2배로 강해지거나 심장약이 제멋대로 작동할 수 있죠. 55세 김은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혜 씨는 고지혈증 약을 먹으며 매일 자몽 주스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심장 두근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약이 체내에 과다 축적된 거예요. 자몽 주스 한 잔이 건강을 뒤흔든 셈이죠. 자몽을 끊자 증상이 사라졌고 은혜 씨는 이제 오렌지로 갈아탔답니다.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항우울제, 수면제 등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다행히 오렌지, 귤, 자몽은 모두 같은 감귤류지만 오렌지와 귤은 이런 영향이 없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과일의 왕 두리안. 그 독특한 향과 크리미한 맛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죠. 하지만 이왕 노년의 몸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두리안은 칼로리 폭탄이에요. 100g당 약 147칼로리로 사과의 2배가 넘는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리안 속 성분이 알코올 분해를 방해해 술 한 잔과 함께라면 심장 박동이 록 콘서트처럼 요동칠 수 있어요. 60세 박태호 씨는 두리안을 보양식이라 믿고 매주 즐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화끈거리고 혈압이 치솟는 경험을 했습니다. 두리안의 높은 당과 지방이 그의 심혈관을 과속열차로 몰아넣은 거죠. 두리안 한 개에는 약 60g의 당이 들어있어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태호 씨는 이제 망고로 바꿨답니다. 두리안은 특별한 날 소량만 즐기시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로 별 열매 또는 스타프루트. 그 예쁜 별 모양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죠. 하지만 이 귀여운 별은 신장 질환자에게 독침을 숨기고 있어요. 별 열매 속 특별한 성분이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의 뇌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경련, 심지어 의식 손실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70세 강미경 씨는 시장에서 별 열매를 발견하고 매일 간식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손 떨림과 기억력 혼란이 나타났습니다.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거예요. 별 열매를 끊자 다행히 증상이 회복됐죠.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좋지 않거나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이별 모양 과일은 멀리하세요. 대신 사과나 배처럼 안전한 과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체리모야, 입에서 녹는 디저트 같은 과일. 이 과일은 푸딩 같은 식감 때문에 요즘 고급 과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 부드러움 뒤엔 숨겨진 독소가 있어요. 특히 씨앗과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죠. 장기간 섭취하면 손 떨림이나 기억력 저하가 올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노년층은 이런 독소를 처리하기 더욱 힘들답니다. 65세 이준호 씨는 체리모야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런데 몇 달 뒤 집중력 저하와 손 떨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씨앗을 무심코 씹은 게 문제였죠. 체리모야를 끊고 바나나로 바꾼 뒤 그는 다시 생기를 찾았답니다. 체리모야를 드실 때는 반드시 씨앗을 제거하고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적당량만 즐기세요. 다섯 번째로 파파야, 소화의 왕. 정말 좋은 과일이지만 미숙한 파파야는 이야기가 달라요. 덜 익은 파파야에는 라텍스 성분이 있어 위장을 자극하고 알레르기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고령자에게 속쓰림, 심지어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죠. 73세 김수미 씨는 파파야 스무디로 건강 챙기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푸른빛이 도는 덜 익은 파파야를 갈아 넣은 날, 목이 간질거리고 숨이 찼어요. 라텍스 알레르기 반응이었죠. 완전히 익은 노란 파파야로 바꾼 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파파야는 완전히 익은 것만 드시고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배나 사과로 안전하게 대체하세요. 여섯 번째로 아키 열대의 별미. 자메이카에서는 국민 음식으로 사랑받는 과일이지만 미숙한 아키는 독성 물질이 있어 위험할 수 있어요. 저혈당, 구토, 심지어 혼수 상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겐 이런 증상이 낙상으로 이어져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어요. 67세 최민재 씨는 해외여행 중 아키 요리를 맛봤어요. 몇 시간 뒤 심한 복통과 현기증이 찾아왔습니다. 미숙한 아키가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린 거예요. 다행히 병원 치료로 회복했지만 그는 이제 망고스틴으로 갈아탔죠. 아키는 반드시 완전히 익은 것만, 그것도 전문가의 손질을 거친 것만 드세요. 마지막으로 리치. 여름철 최고의 간식이지만 공복에 다량 섭취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추락할 수 있어요. 리치 속 특정 성분이 간의 포도당 생성을 방해해 실신이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71세 이영숙 씨는 아침 식사 대신 리치 한 접시를 먹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 갑자기 손 떨림과 혼란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저혈당 진단을 받았고 의사 선생님은 리치를 식사 후에 소량만 먹도록 권고했죠. 리치 대신 멜론이나 바나나는 어떨까요? 달콤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위험은 줄일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7가지 과일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런 과일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반응하고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도 더 민감해집니다. 자, 이제 7가지 위험한 과일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가장 익숙해서 더 위험한 과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 중에서 약물과 상호작용 없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약을 먹으면서도 과일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론 부분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과일을 먹는 가장 좋은 시간대, 과일과 약 사이에 지켜야 할 안전한 시간 간격, 그리고 모든 연령대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과일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팁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7가지 과일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 자몽, 두리안, 별 열매, 체리모야, 미숙한 파파야, 아키, 리치. 이 녀석들 건강이 친구 같지만 상황에 따라 적이 될 수도 있죠. 특히 50대 이상 약 드시는 분들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몽은 많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두리안은 칼로리가 높아 심장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셋째, 별 열매는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넷째, 체리모야는 씨앗에 독소가 있어 조심해야 해요. 다섯째, 덜 익은 파파야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완전히 익은 것만 드세요. 여섯째, 아키는 미숙하면 위험한 독소가 있으니 전문가가 손질한 것만 드세요. 마지막으로 리치는 공복에 먹으면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식후에 소량만 즐기세요.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 가장 안전할까요? 사실 나이가 들어도 약을 먹더라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들이 많습니다. 바나나, 사과, 배, 딸기, 오렌지 등은 대부분의 약물과 상호작용이 적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물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의 당 함량에 주의하셔야 하지만요. 특히 사과는 50대 이상 분들에게 최고의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속담이 있죠.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좋고 항산화 물질이 많아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약물과 상호작용이 없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요. 83세 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고혈압, 관절염 약을 드시면서도 30년 넘게 매일 사과 반 개씩을 드셨답니다. 그 결과 또래보다 훨씬 건강한 장 건강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도 사과가 할머니의 비결이라며 칭찬하셨대요.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강한 슈퍼푸드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 기억력 감퇴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좋아요. 70세 박명수 씨는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시는데 이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키위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2배나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해 소화를 돕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노년층에게 특히 좋아요. 68세 이정희 씨는 만성 변비로 고생하다가 매일 저녁 키위 한 개씩 드시기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장 건강이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과일을 더 안전하게 드시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시간과 과일 섭취 시간을 2시간 이상 분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호작용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둘째, 과일은 항상 깨끗이 씻어 드세요. 특히 농약이 걱정되시면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 드시면 더 안전합니다. 셋째, 과일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과 한 개를 한 번에 다 먹기보다는 반 개씩 나눠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과일은 가능하면 껍질째 드세요. 물론 깨끗이 씻은 후에요. 과일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사과, 배, 복숭아 등은 껍질째 드시면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답니다. 다섯째,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드세요. 주스는 과일의 식이섬유가 많이 제거되고 당만 농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70세 김영호 씨는 당뇨가 있는데도 오렌지 주스를 매일 드셨다가 혈당 조절이 어려워졌어요. 생과일로 바꾸자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졌답니다. 과일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몸과 상황에 맞게 드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과일이라도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약을 먹는데 피해야 할 과일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이런 질문을 환영합니다. 또 한 가지, 과일을 드실 때 가장 좋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릴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 한두 시간 뒤에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소화가 잘 되는 바나나, 키위 정도만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건강에 관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하다 보면 먹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다양한 과일을 골고루 적절한 양만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번 과일 여행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 알아야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20대, 30대에는 몸의 회복력이 좋아 웬만한 것을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50대, 60대, 70대로 접어들면 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집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과일 여행이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고 적절하게 먹으면 약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 가장 놀라웠던 과일은 무엇인가요? 혹시 평소에 즐겨 드시던 과일 중에 주의해야 할 과일이 있었나요? 댓글로 자몽 충격 또는 리치 놀라워 같은 식으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관한 소중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동기가 된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상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50대 이상이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건강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니까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